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발표됐어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오늘 이따가 뒤에 네덜란드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당뇨병이 없는 45세 성인 6,800명을 대상으로 2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겁니다. 뭘 추적 관찰했냐면 이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된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그냥 다이어트의 기본 상식이 돼버렸죠.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였더니 일시적으로 체중이 좀 감소해요. 그럼 체중이 감소하면 당뇨병이 예방이 되겠죠. 잘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21년 동안 지켜봤을 때 단백질 섭취량이 많고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이 실제로 당뇨병이 덜 걸리는지 보기 위한 연구예요. 이 연구가. 그랬더니 결과는 어떠냐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증가해요.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37% 정도 증가하고요.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얘가 지금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당뇨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상태냐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피 속에 혈당이 있을 때 몸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에 가서 작용을 하고 혈당이 이 안으로 쏙쏙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인슐린이 이 수용체에 붙어도 혈당이 못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지방 때문입니다. 지방. 예를 들면은 제가 열심히 죽겠죠. 근데 그렇게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워서 그걸로 뭔가 음식을 사 먹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뒷주머니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떡할까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엉덩이가 있어요. 그럼 동전을 주실까요? 주지 않을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만약에 5만 원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바로 안 죽는 분들은 오래 살기 힘듭니다. 생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세요. 굶어 죽어요. 당장 5만 원 있다고 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겠죠, 열심히 또. 근데 뒷주머니에 5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 좀 더 자주 뒷주머니를 체크해 봤더니 4시간마다 한 번씩 5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말겠지 생각을 하고 1년 정도 계속 또 열심히 주웠어요. 근데 계속 생겨요. 5년 정도 지켜봤더니 계속 생겨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다 이제 동전 줍는 건 안 하죠, 이제. 계속 이게 뒷주머니만 보고 있죠. 또 생겼네? 또 생겼네 하면서. 이런 겁니다. 세포 내에 지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세포는 혈당을 흡수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와서 혈당을 흡수하라는 신호를 보내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농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했니? 물어만 봐도 네 할게요 라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언성을 높일 일이 없죠. 근데 공부했니? 근데 할게요 하면서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럼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세포 내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10%씩 더 증가하고,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증가하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구분해서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식물성 단백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영양학적으로. 요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5%만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5%만큼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영양학을 배우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이해하실 텐데 의사들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봤어요.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치면은 하루 성인들이 이 정도는 먹어야 되죠? 그럼 2000칼로리 5%면 100칼로리예요. 그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예, 칼로리가 있죠?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러면 탄수화물 25g을 덜 먹고 단백질을 25g을 더 먹었을 경우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동물성 단백질, 이 동물성 단백질을 구분해 봤어요.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으로 나눠서 봤는데 이 고기도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생선도 증가시키고 유제품도 증가시키고 당뇨병에 있어서도 붉은 고기를 먹으면은 40% 정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생선을 먹으면은 65%만큼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유제품은 23%만큼 더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식물성 식품은 그게 콩이나 견과류든 아니면 곡류를 통해서든 아니면 감자든 아니면 채소나 과일이든 간에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감자에도 단백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뒤에 얼마나 많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현실 버전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보통 우리가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냐면 30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그리고 식빵 한 조각이 100칼로리 정도예요. 그럼 밥 한 공기를 안 먹는 대신에 닭가슴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칼로리의 15% 정도를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15% 정도 더 먹는 그런 정도의 효과예요. 그렇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7배가 돼요. 밥에 채소만 먹을 때에 비해서 밥을 안 먹고 닭가슴살에 채소를 먹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7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는 대신에 연어나 참치 같은 이런 생선, 해산물을 먹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4.5배가 돼요. 밥을 안 먹고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를 먹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1.9배가 돼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끼가 아니라 두 끼를 밥을 안 먹어버려요. 그리고 닭가슴살 열심히 먹어요. 연어나 참치도 열심히 먹고 우유도 열심히 먹고 그러면 닭가슴살을 먹으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7.5배. 해산물을 먹게 되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20배. 유제품을 밥 대신에 먹기 시작하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3.5배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있었던 변화와 아주 흡사하지 않나요? 밥 먹는 양이 3분의 1로 줄었죠? 그렇죠. 하루에 한 끼 3공기 정도 분량을 먹었는데 지금은 한 공기밖에 안 먹어요. 그 대신에 뭘 더 먹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더 먹고 있잖아요. 과거보다 10배를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뇨병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죠. 한국에서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스테르담 스터디는. 그럼 이 암스테르담 스터디 하나만 이런 결과를 보여주냐? 아닙니다. 이미 2010년도부터 꾸준히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이 예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연구들을 다 종합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경우에만 당뇨병이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당뇨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동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 자, 여러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을 분비시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필수 아미노산이 어떻게 되나를 본 겁니다. WHO에서는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류신, 이소류신 이런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최소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5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옥수수만으로 하루에 2200칼로리를 먹게 되면 단백질을 몇 g을 먹게 되냐면 78g을 먹어요. 감자로만 배를 계속 채우면 단백질을 82g을 먹어요. 브로콜리로만 2200칼로리를 먹으면 단백질을 무려 248g을 먹게 돼요. 토마토로만 2200칼로리를 먹게 되면 단백질을 110g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WHO 권장량보다 적은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식물성 식품을 골고루만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만 먹기만 하면 단백질은 절대 부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로 먹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